이번 사연은 착한 며느리 둘이서 진상 시누이의 잔소리에 참다 못해 터져버렸다는 사연인데요. 시누는 싸대기 맞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저보다 어린 동서가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시집온 동서는 안쓰럽게도 시댁의 모든 행사를 혼자 담당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시고 치매기가 살짝 있으셔서 그동안 동서가 제사, 생신 발벗고 나섰대요. 이젠 제가 있으니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윗사람이긴 하나 동서에게 무척 의지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의 첫 제사는 잘해내고 싶었는데 동서 역시 그랬다고 제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혼자서 하다가 둘이 하면 얼마나 빠르고 수월하게 끝나겠냐며 웃는 동서를 갑자기 비웃는 신우이였어요. 바로 친해진 저희 모습이 안 입고 왔는지 신우가 얼굴을 잔뜩 구기곤 무게를 잡더군요. 이 집안의 어른은 다름 아닌 자기이니 저희끼리 노닥거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도 집안 어른은 시부모님이라고 정정해줬어요. 왜냐하면 짝다리에 건들거리는 신우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기 집안 조상들 위해서 일하는 아랫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결국 저는 동서 대 신우 간의 싸움 아닌 싸움이 붙어서 저희 남편 그리고 시동생 집안 남자들이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저희 남편은 또래에 비해 돈을 많이 굴리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좋아서 주식도 하고 투자 쪽에 눈이 밝아 일찍 자수성가했죠. 형제는 닮는다고 시동생 역시 돈에 있어서는 해안이 있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과 조금 다른 종목인 부동산으로 일찍 현금 자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동서는 주부이지만 원래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에 공통분모가 있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시동생은 결혼한 지 2년 되었는데 그에 비해 동서는 결혼 생활 한 10년은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착한 동서를 만만하게 보고 계속 갈군 신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돌싱이었습니다. 모든 돌싱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신우는 제 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모실 시댁이 없어서인지 애꿎은 저희를 건드리는 듯 했어요. 일주일 전 일입니다. 첫 시댁 제사에 가서 긴장했지만 역시나 동서는 너무 착했고 또 순했고 잘 통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서 희열을 느낄 정도였죠.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생선 손질하는 게 여러분 재밌나요? 겨울에는 손시리고 비리고 싫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 웃으면서 힘든 제사 준비를 즐겁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늦잠 자던 신우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사 음식 하는데 방정맞게 웃지 마라, 침 튀기니까 대화하지 마라 등 온갖 잔소리를 하며 짜증내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일했네요. 네, 전부치고 하면 입 다물죠. 그런데 재료 손질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거니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이니까 참자고 참을인 자를 머릿속으로 또 가슴속으로 아주 100번은 새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제가 훈계하는 게 익숙하지 누군가에게 혼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제가 초등학생이고 신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신우는 큰 옳게 작은 옳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희를 끊임없이 부르며 꾸짖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당하는 성격이 아니라 저를 얕보고 함부로 구는 상대랑 제대로 붙거든요. 학창시절부터 그랬어요. 성격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저 안 건드리면 저도 조용히 삽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개처럼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순수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컨트롤 안 되어도 그렇게 제가 화난 적이 없는데 신우는 초등학생보다 더 유치했고 그냥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꼴 가만 보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신우의 만행을 본격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주세요. 그냥 아랫사람인 제가 그러려니 참아야 했는지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기가 있으셔서 요즘 센터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집인 시댁은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어머님 집에 모든 친척들이 모이세요. 그것도 참 이기적인 게 어머님이 아프시면 다른 분들이 챙길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동서가 아무 말 않고 2년 동안 해왔는데 저도 해야죠. 크게 불만 없었어요.
동서는 집안 큰 어른들도 오시는 자리이니 신경 많이 쓰는 듯 했어요. 보통 시댁에 오면 자긴 대청소부터 시작한다고 제게 말하는 동서였어요. 그날도 어머님은 치매센터를 가신 상태고 저보다 일찍 도착한 동서는 대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똑부러지는 며느리였죠. 딱 한 곳 아직 깨지 않은 신우가 있는 방 빼고 청소를 했죠. 저는 동서 보고 잘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시동생과 저희 남편은 그런 동서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우린 아무 걱정 없다고 동서가 있어 든든하다고 말해왔었는데 그 말이 참 이해가 갔죠.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청소도 음식도 며느리들이 다 했는데 작은 어머님이 와도 상 차리는 것조차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거실에서 TV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우리도 좀 쉬자 했는데 동서는 곧바로 저보고 쉬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사 음식 말고도 따로 식사 반찬을 몇 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찾는다고요? 와, 그걸 보는데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저보고 처음인데 너무 무리했다며 창백한 얼굴로 웃는 동서 보고 저는 바로 시댁 뛰쳐나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주변에 문 열린 약국 가서 15,000원짜리 피로회복제 세트 2개 사왔습니다. 동서는 제가 피로회복제를 내밀자 깜짝 놀라더니 이내에 살짝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후 진지하게 시동생과 저희 남편 불러서 아내의 헌신에 대해 브리핑하려고 했습니다. 청소, 제사 음식, 설거지, 또 반찬 만드는 그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설명해야 속이 뻥 뚫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평일도 아닌데 그냥 볼일 보고 저녁 늦게서야 모였거든요. 물론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랑 동갑이었고 저희보다 동서가 2살 아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이는 별 차이도 안 났는데요. 신우는 말끝마다 윗사람이 말하는데 뭐하냐며 음식하는 저희의 혼을 빼놨네요. 고구마 튀김 했는데 튀김 새로 한 거 왜 자기 안 가져다 줬냐고,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건지 모르냐며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구마 튀김 말고도 튀김 한 개씩 할 때마다 그 난리 피웠네요. 동서가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에 직접 데워 먹으라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솔직히 주방에서 왔다 갔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신우방 달려가서 음식 하나 완성할 때마다 상점 모시듯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우가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동서에게 맨날 저러냐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종일 잘 테니 깨우지 말라고 하거나 제사 땐 약속 있다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더군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집살이라는 것을요. 동갑인 새로운 올케가 오니 별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이라도 돕지 자기도 시집살이 해봐서 알 텐데 왜 저러나 불쌍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동서는 심지어 제가 처음 참여하는 제사이니 신우가 윗사람의 본보기 같은 거 보여줄 줄 알았대요. 하다못해 제사 음식은 몰라도 설거지라도 도와줄 줄 기대했다네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들이 마음을 다해 시댁 집안을 위해 봉사하는 건데 그 마음을 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우는 처음에는 해줄래요에서 시작하더니 뭘 좀 하라고 부탁 아닌 반말과 명령을 저희에게 내렸어요. 큰 올케는 밀린 빨래 돌리고 작은 올케는 창문 좀 닦으라고 반말하는데 어찌나 쥐어받고 싶던지요. 저희가 일 다 하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설거지에 요리하고 있는데 멀티태스킹 안 되냐며 툴툴거리는데 입에 테이프 붙이고 싶더군요. 왜냐하면 신우가 그냥 말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빽 계속 질렀거든요. 주방 바로 옆에 신우방이라 침대에 누워서 그러는데 걔가 진내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동서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귀를 아예 닫고 감정도 아예 느끼지 않는 로봇처럼 어느새 빠르게 움직이더군요. 그런 동서를 따라하다 보니 어찌저찌 제사는 완벽히 끝났습니다. 집안 어르신들도 며느리들 잘 드렸다고 칭찬하고 가셨고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동서가 더 힘들었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동서는 덕분에 잘 끝냈다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어른들도 다 가셨고 설거지는 남자들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무장갑 끼는 동서를 말리고 충분히 고생했다며 쉬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길길이 날뛰며 누가 쉬라고 했냐고, 그런 걸 왜 감히 큰 올케가 정하냐고 버릇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도 물론 신우는 저희가 한 음식 배부르게 먹고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자기는 컴퓨터 게임을 할 테니 당장 치우라고 음식 냄새 안 나게 환기까지 잘 시키라고 신우가 그러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베란다에 나간 남편과 시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게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설거지 혼자 다 하라고 으름장 놓더군요. 제가 없는 동안 작은 동서가 매일 혼자 설거지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간질까지 시도하더군요. 헛소리 계속 나불거려봐라 하고 듣고 있는데 동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 저를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는 자기가 아픈 시어머니 대신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뿌듯해서 한 일이라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젠 좋은 형님까지 나타나서 웃으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순조롭게 잘 준비했다고 아이처럼 좋아했죠. 그런데 또 신우는 자기만 빼고 저와 동서가 사이좋아 보이니까 못마땅했는지 이제 호칭까지 빼먹고 막말을 하더군요. 죽는다. 야, 니들 시댁이 우스워? 3초 안에 대답 못해? 미친년. 저는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시누이 참교육해야겠다 싶었어요. 사회에 나가서 보면 동갑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시댁이라는 곳에서 윗사람이라고 어머님 아프시다고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참아줬는데 오히려 참아주니 신우가 선을 세게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선 세게 넘어주려고 신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나쁜 말을 입에 담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우리한테 종일 악담하고 짜증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처음에는 초등학생 타이르듯이 조곤조곤 물어봤어요. 그러자 니들이 나 따돌리고 무시하고 니들 세상인 줄 아니까 그런 거라더군요. 그럼 자꾸 기분 나쁘게 반말은 왜 하냐고 물으니 자기를 대접 안 해줘서 본때를 보여준 거래요. 그때 동서는 침대에 누워서 저희를 노려보는 신우에게 크게 야! 하고 소리 지르며 고무장갑을 내던졌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울부짖었죠. 침착했던 동서가 저보다 먼저 터졌더라고요. 저 역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이라 수세미가 들려 있었어요. 동서의 고무장갑에 맞은 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를 밀치려 하더군요. 제가 좀 더 덩치가 커서 저는 바로 동서 앞에 섰어요. 제사 음식 할 동안 침대에 자빠져 있어도 그냥 뒀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네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야? 네가 우리 고용한 거니? 그럼 돈이라도 주고 부려먹어라. 하고 신우 얼굴을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줬어요. 그만하라고 따갑다고 하는 신우에게 설거지하는 중이라고 네 더러운 입 씻어내고 헹궈야 한다고 아주 빡빡 문질렀죠. 제가 흥분해서 말도 안 더듬고 했는데 동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반말로 신우를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설명하자면 저와 동서는 절대 아이들에게는 말 안 듣는다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어른인 신우에게만 그랬죠. 아무튼 신우는 저와 동서가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막대할 줄은 몰랐나 봐요. 끝까지 저희만 갑질당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생각할수록 신우가 너무 괘씸해서 말했어요. 야, 너는 혈색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핏기 없이 창백해질 동안 넌 편했지?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참 예뻐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하고 물어보며 흠칫 놀라는 신우였어요. 잔뜩 쏘아붙여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자 신우가 그러다 한 대 치겠다며 저를 약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니네 남편들 누난데 막대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도 쳤죠. 저는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냥 겁만 주려고 그거 아냐고 물었어요. 저와 동서가 너를 이유로 이혼을 선언해도 넌 대역죄인이 될 건데 이혼을 안 해도 넌 힘들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앞으로 그냥 안 당하고 당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제가 더 독하게 말했어요. 정신 못 차린 신우는 사과는 안 하고 쓸모없는 년들은 이혼하는 게 맞다고 눈을 희번득였죠. 저는 그래서 너 쓸모없는 년이라 이혼당해서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물었죠. 신우가 달려들길래 저는 더 악을 쓰며 말했어요. 넌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딱 뺨 한 대만 맞자. 겁먹은 신우는 진짜 맞을까봐 시어머니 방으로 뛰쳐갔어요. 동서는 이미 고무장갑 던지고 울고 난 후 진이 빠졌는지 멍하니 상태를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저는 걱정 말라고 제가 책임 다 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제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저희는 정당방위라고 하며 웃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딸들 무슨 일이냐고 저희에게 물었고 어머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땐 어머님이 살짝 오락가락 치매가 온 상태였거든요. 신우가 시동생과 남편을 끌고 오며 자기 정말 억울하다고 얘네들이 날 때리려 하고 반말하고 막대했다고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자신들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막 생떼를 쓰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철썩 신우 뺨을 갈기는 것 아니겠어요? 착한 애들 괴롭히지 마라. 사실 무척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로 들어가서 주무셨죠. 그런데 남편과 시동생은 눈치채지 못하고 신우에게 치매는 네가 치매가 왔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신우도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신우는 억울하다고 가슴을 내리쳤어요. 저희가 막말 반말 다 했다고요? 저랑 동갑이지만 윗사람이라 예의를 다 갖췄는데 제가 한껏 불쌍한 얼굴로 말하자 신우는 소름 돋는다고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살짝 흐느끼며 시동생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횡설수설만 하시는데 정말 두 분이 형님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형님 제가 반말을 했다고요? 언제요? 저 무서워요. 저와 동서가 시치미를 떼자 시동생과 남편은 누구 말이 사실이냐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 대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은 아픈 게 맞다고, 아니면 나한테 그리고 동서한테 다짜고짜 야라고 부를 리가 없다고요. 은근슬쩍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흘려 말하자 당황하는 신우였어요. 저는 게다가 종일 음식하는데 신우가 침대에 누워서 처음에는 신우 기절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설마 이번에도 일을 하나도 돕지 않았냐고 기가 막혀하는 시동생이었죠. 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이혼 생각까지 들었다고, 형님이 다짜고짜 죽고 싶냐고 묻질 않나, 음식하는데 야 너 이거에 저거에 하질 않나, 치매가 아니라면 조현병 초기 증상 같다고 두렵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자기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시동생은 병이라도 문제고 아니라도 문제라고,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냐고 형수님께 사과하라고 저희 남편보다 더 화를 내주더군요. 그러자 신우는 그럼 자기가 맞을 뻔한 건 뭐냐고 물었죠. 그때 어머님이 또 나왔고 제 남편은 어머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진지하게 신우 보고 정신 차리라고, 얘네가 널 왜 때리냐고 말했어요. 그게 어머님의 진심이었는지 아님 치매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하신 건지는 몰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남편은 신우에게 병원을 갈 건지 그 행동들에 사과를 할 건지 차분하게 물었어요. 신우가 억울하다고 울자 남편은 또다시 말했어요. 둘 중 하나를 안 고른다면 이젠 시댁에 아내 못 데리고 온다고요? 시동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는 그럼 큰어른들 오시는데 제사는 어떡하냐고 물었고, 저희 남편들은 당연히 신우가 맞다리 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처음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울지도 않고 더 이상 떼를 쓰지도 않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신우의 얼굴이었어요. 내가 아마도 오해했나 봐. 미안해. 큰 옳게 작은 옳게 오늘 고생 많았는데 내가 이혼하고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나 봐. 진심이 섞인 사과가 아닌 것 같았지만 저와 동서는 그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거든요. 저는 수세미를 들고 신우에게 인사했고 동서는 고무장갑을 들고 웃으며 시댁을 나섰습니다. 신우 보라고, 또 그러기만 하라고 저희만의 무언의 경고를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사실 다 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우 이불 수세미로 빡빡 닦길래 일부러 집에 안 들어오고 시동생을 데리고 밖에 있었다고요. 저는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숨겨준 남편에게 놀랐으니까요. 남편은 제 성격을 알기도 하고 신우 성격을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니 부딪히면 큰 싸움 한 번은 나겠다 싶었대요. 자기 핏줄이긴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신우는 동생들을 때리고 함부로 대하면서 부모님 없을 때 어른 행세가 심했다네요. 그런 신우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까지 치매 진단 받자 자기 세상인 양 지배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이값을 제대로 하길 바랬대요. 자기 수틀리면 울고 짜증내고 버럭하는 게 철없어 보였다나요? 저는 그래서 진짜 많이 참은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시동생이랑 이혼 안 한 동서가 정말 보살이라고 말했고요. 남편은 저와 동서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바로 동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뜻밖의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사실 동서도 혼자 하기 싫었대요. 정말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한 것이라고 고백하더군요. 그런 티가 안 났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혼자 해내려고 한 것도 그러지 않으면 신우가 꼭 꼬투리 잡아서 사람 달달 볶으면서 혼내서 그런 거였대요. 근데 제가 참지 않고 버럭하자 동서는 뭔가 기폭제 같은 게 속에서 발동했대요. 자기도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사이다를 물탱크 통만큼 마신 것 같다는 동서의 말에 웃기고 짠했습니다. 동서는 왜 2년이나 참았는지 모르겠다며 훌쩍였어요. 저처럼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 부러운데 자기는 그러지 못해서 항상 속이 곱는다고요. 저는 이번에 신우 정신 못 차렸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둘이라고 동서를 달랬습니다. 앞으로 같이 헤쳐나가자고요. 신우가 아니더라도 긴 인생 같이 잘 친구처럼 지내보자고요. 제가 늦게 시집 오는 바람에 외로웠겠다고 그 트라우마 제가 다 지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딘가 신나 보이는 동서를 보며 참 애들 몇십 명 보는 것보다 정신 나간 어른 한 명 상대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턴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시동생이랑 남편도 저와 신우랑 함께 제사든 뭐든 행사가 있으면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신우까지 자연스레 함께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나 시동생이 신우 편을 들었다면 바로 이혼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이기적이게 입만 움직이며 옆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살면서 많이 봤는데 신우가 딱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실제로 붙어보면 싸움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입만 살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제 저는 제가 이 집안 손에 꽉 쥐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누구 한 명만 힘든 게 아니라 서로 힘든 거 나누고 기쁜 거 나누고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그런 걸 원해서 그때 본능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닐까요? 만약 신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제가 또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늘처럼 일신사님이 저 대신 재치 있는 말솜씨로 구독자분들께 제 사연 전해주셨으면 해요. 오늘 사연자분 직업이 선생님이라 그런지 참 당황스러울 만한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단 있게 행동하셨네요. 사연자 선생님 반에는 절대 소외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했던 동서를 구한 영웅 같은 사연자분께 박수 드리고 싶어요.